자, 교재 몇 페이지를 먼저 펴냐면, 자, 6페이지를 먼저, 자, 펴봐. 자, 6페이지. 자, 교재 6페이지. 자, 이제 우리 오늘서부터 이제 문학을 들어갈 거야. 문학을 들어갈 텐데, 진짜, 딱 문학은 요거 하고 바로 EBS. EBS가 1월 말쯤에 나오거든? 1월 말쯤에 이제 EBS가 나오면 이거 한 다음에 바로 여러분 이제 EBS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할 거고, 문학이 독서보다 점수 올리기가 훨씬 쉬워. 금방 여러분 올릴 수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내신이 아니라, 내신 문학이 아니라 수능 문학이잖아. 그치? 그래서 내신 문학하고 완전히 결이 달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 보자. 이제 너희들 11월 모의고사까지는 예전 체제로 모의고사를 봐. 오케이? 그런데 3월 모의고사서부터 이제 새로운 바뀐 체제로 화작하고 언매를 선택해서 보거든? 이제 보는데, 선생님하고는 바로 겨울방학서부터 모의고사를 바로 볼 거야. 현장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수업하고는 별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로, 수강료 따로 안 받아. 바로 현장 모의고사를 3월 대비로 진행을 해 나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새로운 수능에 익숙해져야 돼. 그러면 기존에는 문학이 15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바뀐 수능대로 하면 문학이 17문제야. 자, 그럼 어떻게 17문제가 나오는지 가르쳐 줄게. 자, 여기 잠깐만 보자. 문학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당연히 현대시가 나오겠지. 현대시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현대 소설이 나올 거야. 고전시가. 일단 먼저 할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현대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전소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긴장하지 마. 오늘부터 이제 재밌게 해야지. 그지? 오늘 숙제표 이렇게 심리 테스트도 이렇게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하고 있어. 오랜만에 여기서.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네 지문이 출제가 돼서 17문항이 나와. 17문항. 근데 너희들 요거 4개 말고 뭐 있지? 문학 중에?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말고 뭐 있어? 아는 거. 수필. 그 다음에 극문학이 있지. 희곡하고 시나리오가 있잖아. 그러면 잘 들어봐. 수필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하고 묶여서 나오거나 아니면 얘하고 묶여서 나와. 참고 삼아서 현대시는 한 작품이 아니라 2작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도 한 작품이 아니라 2작품이 묶여서 나와. 그러면 수필이 만약 현대시하고 묶이면 총 3작품이 묶이는 거고, 일단 알아야 돼. 수필이 고전시가하고 묶여도 어때? 3작품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운문복합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극문학은 어떻게 묶이냐면 극문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여. 얘하고 묶이던가 얘하고 묶이던가. 근데 얘는 보통 한 작품이 나오고 얘도 이제 한 작품이 나오거든. 근데 잘 들어봐. 수능에서 수필이 나오면 얘는 안 나와. 얘가? 자, 얘가 나오면 수필은 안 나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는 거지. 콜? 이해가요? 이렇게 해서 세트는 총 4세트가 나오게 되고 문항은 17문항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됐지? 자, 17문항에 배점은 38점. 그러니까 막말로 한번 얘기해 볼게. 막말로 화법하고 장문이 24점이거든. 내지는 어때? 언매가 24점이야. 그러면 얘네들만 맞아도 몇 점이야? 62점이지. 그러면 38점 중에서 독서 19점만 맞아도 몇 점? 81점. 그럼 수능에서 2등급은 나오는 거야. 근데 화작 언매는 되게 쉽고 문학도 EBS 연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문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장에 가면 맥시멈으로 하나 아니면 어때? 다 맞춰야 돼. 그 방법은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 줄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야, 너희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 넷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니? 정우야, 뭐가 제일 어려워, 정우는? 안 어려워! 어려운 거 없어? 뭐가 어려워? 현대시, 그냥 막 지르는구나. 자, 선이는 뭐가 어렵니? 고전소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 왜 문학이 이보개선문인지 자 이서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6페이지. 자 1번 볼게. EBS 연계 50%는 수능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나와있지. 자 읽어볼게요. 수능 및 평가원 국어에서 EBS 연계는 50%가 이루어집니다. 작년 6월 평가부터 이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EBS 연계가 70%였어. 근데 작년서부터 50%로 줄었어. 자 EBS 연계야.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게요. 자 이제부터 현대시를 봐. 자 내가 지금서부터 체크하라는 거 체크해. 현대시에서 2020년도 6월에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체크해. 대장간의 유혹 체크해. 그냥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2022년도 9월에 오장환의 종가 체크해. 자 22년도 수능 작년 수능이야. 김관식의 거산호 2 체크해. 자 그 다음에 2023년 6월 올해 6월이지 이게 9월 전에 만들어진 교재라 신동엽 씨의 향하 체크해. 신동엽 씨는 이 개그맨 아니야 얘들아. 신동엽인데 자 그럼 봐. 내가 지금 체크한 게 EBS 연기야. 그럼 얘들아 정해져 있지 않니? 현대시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 EBS. 하나는 EBS가 아니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줄게. EBS 연계가 아닌 작품 있지. 거기서 김기림의 연륜하고 최주석의 노래 이야기 이거는 선생님이 아는 작품이야. 내가.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이육사의 초가나 기영도의 전문가라는 시는 선생님도 처음 본 시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면 야 내가 처음 본 시면 당연히 니들도 처음 봤겠지. 문학 교과서에도 없고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은 작품이야. 그럼 얘들아 비연계 작품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니 없니? 없어. 근데 연계는 정해져 있으니까 수능장에 들어가면 현대시가 아는 건 하나가 반드시 나와. 근데 하나는 몰라. 그러면 그 모르는 하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미친 짓이야. 대신 이제 오늘 배울 텐데 모르는 시는 시에서 보기를 줘. 보기에 뭐가 나와? 시에 대한 힌트가 꼭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1번 봐봐. 현대시는 2작품이 출제가 되는데 한 작품이 EBS 연계입니다. 자 됐지? 자 그러면 우리 현대시 같은 경우는 미리 공부를 좀 해놔야 되는 게 모르는 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나은지 그거에 대한 공부를 여러 번 해둬야 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을 봅시다. 현대소설. 자 체크해. 2020년도 6월 홍성원의 무사와 악사 체크해.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체크하지 마. 이 말은 뭐냐면 현대소설은 얘들아 50%가 연계가 되면 연계가 안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현대소설은 연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결국 현대소설은 뭐 해야 돼?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또 분석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 번 해줘야 되겠지. 자 됐지? 자 밑에 현대소설은 문학이 7작품일 경우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됐죠? 자 이번엔 고전시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전시가. 자 내가 체크하라는 거 체크해. 2022년도 6월에서 김광국의 윤리유곡 체크해. 윤리유곡.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9월에 허난설원의 규원가 체크해. 그 다음에 2022년도 수능에서 정훈의 탄궁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6월에 조우인의 자도사를 여러 번 체크를 해도. 자 그런데 이게 현대시하고는 달라. 자 여기에서도 2개 중에 하나는 연계고 2개 중에 하나는 연계가 아니지. 선생님 그럼 고전시가도 현대시처럼 모르는 작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제 또 내가 가르쳐줄게.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EBS 연계 작품은 잘 들어. 되게 긴 작품들이야. 이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인 작품은 무조건 EBS 연계야. 그런데 예를 하나만 들어주면 황희의 사시가를 볼게. 이게 총 몇 년이겠니? 4년이겠지. 근데 그 중에서 구혈법개원에는 1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 고전시가가 수능에서 출제가 되면 메인 하나하고 서브가 나오는데 분량이 뭐냐면 메인은 3위고
근데 그건 EBS 연계야. 서브는 시조 하나 달라. 근데 그 시조도 어때? 어려운 게 아니야.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전 시간은 너희들 친구들 중에서 이런 애들 있어. 야, 나 이번 겨울방학 때는 고전 문학을 완벽하게 잡을 거야. 그럼 니들 라이벌이니까 툭툭 쳐줘.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미친 새끼들이야, 그거는. 왜? 고전 시간은 이제 좀 이따 고전 3문도 얘기해 줄게. EBS가 나오면 그때 시작을 하면 돼. 자, 그런데 우리 뭐 내신 공부도 했으니까 한번 잠깐만. 너희들 혹시 이런 작품 아니? 제막매가? 구지가? 공무도화가? 뭐 가시리? 얘네들은 절대 수능에서 출제가 안 돼.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출제된 작품들이 다 시조 아니면 가사, 다 조선시대 때 작품이야. 야, 그러면 너무 편하지 않아? 저기 선생님 강의를 들은 우리 선배 조교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할게. 선생님은 고전시가하고 고전소설을 매년 수능 앞두고 10개씩 만화에 12개 찍어줘. 근데 한 번도 여러분 거기서 안 나온 적이 없어. 왜? 수능에는 결국 고전시가와 EBS에 나와 있는 시조나 가사가 출제가 되는 거야. 연시조나 가사가. 근데 너희들 친구들 보면 고전시가 책은 다 어때?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뭐 가시리 이런 걸로 시작해. 미친 거지, 그런 거 공부하는 거. 그래서 고전시가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야. 왜? 연계니까. 자, 마지막으로 고전산문 해볼게. 고전산문. 자, 체크해. 채봉감 별곡 체크. 배비장전 체크. 박태보전 체크. 소연송록 체크. 뭐야? 고전산문은 무조건 EBS 연계지. 야, 그러면 그런 느낌 드니? 여기 보자. 현대문학 쪽은 EBS가 연계가 잘 안 되고 고전문학 쪽은 다 EBS가 연계가 되고. 왜? 고전문학이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고전문학 쪽은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대신 자 밑에 3번을 잠깐만 볼게. 3번. 고전 시간은 메인 작품이 무조건 연계가 됩니다. 특히 가사나 연시조만 연계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경향은 2006년도 송미인곡 이후로 지속되는 경향이므로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때 바뀌지 않을까요? 안 바뀌어. 2006년도서부터 이랬는데 수능 때 바뀌겠니? 니들 때? 절대 안 바뀌어.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 4번. 고전산문도 연계가 됩니다. 설화나 가전체가 아닌 고전소설이 연계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 연계될 경우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가 되므로 이해 같이 작품 전체의 등장인물과 갈등 구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뭐냐? 대장금 드라마를 봐. 그럼 너희들이 대장금이 예를 들어서 26회 부분이 EBS에 실렸어. 그럼 우리는 그것만 알아두면 안 돼. 대장금 전체 구조도를 다 알아둬야 돼. 물론 그거는 쌤 몫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 EBS 공부할 때 EBS 책으로 공부 안 하고 선생님이 직접 자습서를 만들어서 공부해. 오케이? 수능 공부하는 사람들은 얘기할게요. 여기서 내신 공부하는 사람들은 3학년 갈 때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 EBS 수특. 왜? 그게 내신 범위거든. 근데 수능하는 사람들은 수능 특강 같은 거 안 사도 돼. 학교 수업에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로. 왜? 학교에서는 어때? EBS 소설이 나오면 그 부분만 수업해. 내신에선 도움 되겠지. 수능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거 여러분 알아두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극수필. 극수필 봐봐. 얘는 하나도 체크하지 마. 이 말은 뭐니? 극문학이나 수필은 연계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지. 됐죠? 자, 그럼 정리. 여기 봐. 현대시 2개 나오는데 2개 중에 하나 EBS. 고전 시간은 메인 하나 서브 하나 나오는데 메인이 EBS. 그 다음에 고전소설은 무조건 EBS. 됐죠? 현대소설은 EBS 안 나와? 그 다음에 어때? 극수필 안 나와. 그럼 결국 딱 연계율 몇 %야? 50% 맞잖아, 얘들아. 6개 중에 3개 나오는 거니까. 됐죠?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 고전문학은 미리 공부하지 마. 적절한 시점에서 EBS가 나오면 그때 시작을 해도 되는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모르는 시가 나왔을 때 접근하고 모르는 현대소설이 나왔을 때 접근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보개선문 중에서 첫 번째 EBS 연계 50%는 수능에서 정해져 있다. 자, 이거야. 이제 뒷장을 넘겨. 자, 이제는 보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좀 할 텐데, 자, 우선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문제를 먼저 한 번만 풀어보자. 자, 풀고 나서 얘기할게요. 자, 11페이지. 자, 문제 풀어. 자, 11페이지. 자, 문제 풀어주세요. 그냥 살려놔. 슈슈슈슈슈슈. 정답률 봐봐. 되게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어려워. 자, 정답률이 문학에서 30몇 %가 나왔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야. 자,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사람이었어. 왜냐면 너희들이 너무 지금 내신틱하게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 자, 선생님 봐. 이제부터 잘 봐. 자, 일단 문제를 딱 보면 C를 딱 주고 문제에서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지. 보기를 고려하여. 무조건 현대시에서도 3점짜리, 고전시가에서도 3점짜리. 일단 운문 쪽부터 얘기할게. 현대시하고 고전시가. 잘 들어봐. 자,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보기를 참고하여 A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왔어. 자, 내가 지금 이 한 문제를 지금서부터 20분 동안 설명할 거야. 근데 딱 듣고 나면 아 이렇구나 라는 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느끼게 될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너희들 좋아하는 시 있어? 좋아하는 시? 미팅장 딱 나가면 좋아하는 시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해줘야지. 쌤 같은 경우는 그 낙화라는 시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나원 씨의 개구리라는 시도 되게 좋아해. 아니 물어봤는데 미팅장 나갔는데 좋아하는 시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 공무도화가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 니마 그물을 먼너지 그러면 안 돼. 자기가 딱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야지. 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 중에 개구리라는 시가 있어. 하나원 씨의. 들으면 눈물 날 거야. 바로 이거야. 하나원 씨의 개구리. 우리나라 현대시 명시 백선 안에 실린 시야. 각야 거교 구규 극이가. 반응이 없네 이 새끼들. 안 슬퍼? 나가 리어도 리우들이다. 감성이 메마른 것들이야 이 새끼들. 울라고! 되게 슬퍼. 이게 뭐냐면 개구리가 인간의 말을 하잖아. 이 한어원 씨가 문둥병 환자였었어. 근데 문둥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천형, 하늘의 형벌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심코 이 사람에게 병을 줬는데 자기가 개구리처럼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래서 개구리가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하나원 씨도 결국 인간의 굴레를 벗고 신처럼 그래야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구리가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게 바로 이 시야. 자, 그럼 물어볼게. 이 시는 수능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있지. 왜? 뭐가 있으면? 보기가 있으면. 보기가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하나만 약속해. 체크 안 해도 돼. 내가 왼쪽에 공식 딱 적어놨어. 일단 여러분들이 시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봐. 아무것도 먼저 하지 마. 보기를 먼저 읽어. 자, 보기를 읽어. 보기를 읽는 이유는 뭐냐면 시에 대한 힌트야. 자, 내가 하나 얘기할게. 무조건 EBS 연계가 아닌 시는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다 줘. 무조건. 그러면 미친 거 아닌가? 모르는 시 나왔을 때 모르는 시를 처음부터 읽으면서 막 분석하고 그러지 마. 보기에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기는 시에 대한 힌트지. 그러면 1번 문제 보기를 쭉 읽으면 자, 읽어볼게.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됐니? 아니, 시의 내용을 준 거란 말이야.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역을 절절하게 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성한 것이다. 아, 이 시가 이거구나. 아니, 시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 왜 너희들이 시를 분석하고 지랄이야. 그리고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될 게 있어. 이번 EBS 시 중에 이제 최승원 씨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가 실렸는데, 잘 듣게. 2010년도 이전에는 보기가 없었어. 수능에. 보기가 없었어. 자, 그럼 물어볼게. 쉬웠을 것 같아? 어려웠을 것 같아? 보기가 없었으면. 아, 이 새끼들. 괜찮아. 보기가 없었으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어. 왜? 힌트를 안 주거든? 자, 그럼 잠깐만 봐봐, 얘들아. 봐봐. 지문에 아주 쉽게 얘기해줄게. 자, 춘변수거가 있어. 자, 답지에 감상이야. 보기 없어. 춘변수거. 자, 춘겁장 이렇게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문에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했다가 있어. 자, 답지에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춘향이는 겁대가리 짱 박았어. 이런 선지가 있다고 치자고.
자, 그럼 물어볼게. 이 감상은 맞아, 안 맞아? 신발 새끼들 대답도 안 하고. 태용아, 안녕? 안녕, 잘 있었어? 자, 어때? 맞을까, 안 맞을까? 얘들아, 춘향이가 겁대가리 짱 박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얘는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니, 주관적이니? 주관적이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옳다고 볼 수도 있고 틀리다고 볼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가 되게 어려웠던 거야, 문학이. 자, 그런데 지금은 문제에 뭐를 줘? 보기를 주지. 그 이유가 2010년도에 최승호 씨, 아마존 수족관, 최승호 씨가 아마존 수족관이 교육청 모의고사에 실렸어. 실화야. 그거를 본 거야, 최승호 씨가. 옛날에는 너희들 혹시 그거 알아? 모의고사 보면 신문 뒤에 이렇게 실렸던 거. 신문 뒤에 아예 그해 수능 모의고사 이런 게 여러 번 실렸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내 시가 나왔으니까 풀어봤는데 최승호 씨가 자기 시를 푼 거야. 근데 다 틀렸어. 자기 시를. 그래 풀면서 난 이 시를 이렇게 쓴 게 아닌데? 근데 이게 무슨 그때 챌린지 열풍이 불어가지고 시인들이 그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그래? 자기 시를 그렇게 다 한번 풀어본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작가가 이렇게 글을 안 썼는데 왜 이렇게 감상해? 얘들아, 문학이 어려운 게 뭐야?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지. 그래서 그때 평권에서 뭐를 했냐면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 이 시를 어떻게 감상할지 그 방향을 줄게. 얘가 그래서 교수들 논문을 이 보기에다 발췌해서 시키기 시작을 한 거지. 야, 우리 생각을 해봐. 학교 내신에서는 삼위인곡하고 송미인곡이 나오면 이거는 임금과 신하 얘기지. 근데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자와 남자 얘기지 임금과 신하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보기에 만약 임금과 신하 얘기가 나오면 그건 임금과 신하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야, 한용운 씨의 님의 침묵에서 님은 누구니? 그냥 님이야. 말이 좀 그렇다. 님이. 근데 보기에 한용운 씨가 독립운동가면 지문에 나와 있는 님은 조국이 될 것이고, 보기에 한용운 씨가 승려면 지문에 나와 있는 님은 부처가 될 것이고. 아이고 힘들어. 알겠어? 시의 방향이 보기에서 잡히는 거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시에 대한 힌트를 뭐를 통해서? 보기를 통해서 잡으란 얘기야. 자, 그리고 봐봐. 이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독자의 감상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면 안 돼. 뭐를 바탕으로? 보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독자의 감상이 물론 시도 중요하지만 보기를 바탕으로. 그래서 문제에서도 뭐야?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하라며. 자, 내가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보여줄게. 봐봐. 너희들 이 문제 풀 때 틀린 이유는 A, B, C, D, E를 이해하려고 해서 틀린 거야. 이 문제는 내가 오답률을 한번 얘기할게. 이 오답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할게. 자, 그럼 이제부터 잘 봐. 1번 문제에서 보기하고 5번 답지가 서로 틀린 그림 찾기를 해봐. 5번이 답이거든? 5번이 적절하지 않은데 이건 시를 읽지 말고 보기의 내용과 5번 답지 중에서 서로 어긋나는 내용들을 너희들이 직접 찾아봐봐. 직접 찾아. 보기의 내용과 5번 답지가 어긋나는 게 있어. 하나가 아니야. 찾아봐. 찾을 수 있는 거. 체크해, 너희들이 직접. 이건 니들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내신 기간 끝나고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가 다 모여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내신 대비 내신쌤하고 같이 하면서도 선생님이 정규 수업, 우리 수능하는 사람들이 5명이었었어. 내신 안 하는 사람들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어쨌든 수업은 다 했어. 그 정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수업 다 하고. 그리고 우리 약속 하나 한 게 있었잖아, 얘들아. 너희들 솔직히 여기서 또 한 달 있으면 또 내신 대비 또 들어가야 돼. 맞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와중에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4주밖에 없어. 4, 5주. 그럼 4, 5주 동안이라도 정말 수능에 대한 마인드 잡아가지고 특히 문학, 물론 독서도 이제 하겠지만 그쵸? 겨울방학 때 이제 그거를 토대로 심화돼서 가야지. 아, 내가 지금 놀러간 친구들 뭐라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4명이 오늘 놀러 갔는데, 놀러 가서도 내가 그래서 이제 오늘 유튜브 찍는 이유가 좀 영상을 듣고 오라고. 물론 밴드로 들을 수 있는데 밴드가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자, 찍어서 너희들이 이제 올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빠지기 경우에는 쌤한테 꼭 미리 얘기해. 그래서 숙제도 좀 받고. 놀러 갈 수 있지, 그치? 쌤도 놀러 갈 거야, 얘들아. 수능 끝나면 놀러 갈 텐데 수능 끝나면 나는 제자가 니들밖에 없어. 실업자야. 일주일에 수업이 딱 니네 한 번. 그때는 이제 우리 애들 학원도 못 보내. 불쌍하죠? 농담이고. 실업자. 근데 내가 오늘 만약 이번에 고2 니들 수업을 안 했으면 선생님은 이제 한 2달 동안 노는 거야. 노는데 이제는 수능 끝나면 또 이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니까 또 이제 선생님도 한 이틀 정도 나와야 되겠지 하는데 이제 수능이 25일인가 남았어, 얘들아. 수능 25일. 다다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정확히 11월 17일이 이제 수능이니까 언제나 셋째 주 목요일이 수능이야. 너희들도 이제 딱 400일도 안 남은 거야. 수능 보는 시점이.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선생님 제자 중에서 올해 애 중에서 연대 면접이 있어서 연대 면접 보러 갔다 온 지 벌써 진행이 된 거지 다. 그죠? 이제 고2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부탁인데 다시 한번 놀러 가더라도 쌤한테 미리 톡 보내거나 오케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볼게. 내가 너희들에게 시켰어. 자, 보기하고 5번 답지하고 어긋나는 거 나는 일단 2개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하나라도 잡으면 분명히 적절하지 않은 게 맞지 않아? 자, 틀리면 어떠니? 자, 뭐가 달라? 첫 번째. 나도 안 해, 이 신발 새끼들아. 보기 첫째 줄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린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5번 답지에서 뭐가 거슬려? 사실적이 어때? 거슬리지 않아? 맞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기 셋째 줄 봐봐. 자연과 인간이 뭐한 세계야? 어우러진 세계지. 그러면 5번 답지에서 뭐가 거슬리니? 왁새는 자연이지. 소리꾼은 인간이지. 그럼 뭐가 어긋나? 대비도 여러분 어때? 어긋나지. 야, 이게 지금 뭐 내가 만든 문제도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기출문제야. 정답률이 30%대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 문제 틀린 사람 많지. 특히 3번하고 4번이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왜 틀렸을까? 보기에 신경을 안 쓰고 뭐를 이해하려고? C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A, B까지는 어떻게 가다가 CD에서 어때?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이게 그건가? 그러지 마. 이 문제는 C를 보고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뭐 보고? 보기를 보고 문제를 푼 거야. 선생님 왜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가 여기 봐. 이 C를 설명해 준 거잖아. 그러면 이 C에 대한 설명과 이 답지가 어긋나면 당연히 뭐하고도 어긋나겠니? C하고도 어긋나겠지. 그걸 이해 갔어? 자, 그래서 언제나 이런 문제를 풀 때 1번 공식은 답지가 보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거야. 자, 뒷장을 넘겨서 자,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12쪽 문제를 한 번만 풀어봐. 자, 동일하게 12쪽 문제도 자, 한 번만 풀어보도록 하세요.
성호야, 내가 화작 프린트 줬니? 안 줬지? 여기 있다. 태용아, 여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좋지 않아? 응?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체크 안 했어. 60분 남았어. 60분 남았어. 하고 앞에 거 지우면 되지 이따가. 어차피 중간에 쉬니까. 독서할 때. 여기. 괜찮아? 여기. 다 풀었어? 준창이가 풀어, 이 새끼야. 여기. 여기 선이야? 내가 이따가 줄게. 자, 숙제 설명은 이따가 할 테니까 나중에 봐, 얘들아. 자, 됐어? 자, 좋아요. 자, 얘도 아까보다는 좀 쉬운 문제네. 정답률 71. 근데 얘들아 이렇게 얘기할게. 수능에서 문학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60%만 돼도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독서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문학은 난도가 수능에서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이제부터 2번 문제 볼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 자, 이제 보기 읽어볼게. 김소월의 시에서, 자, 여기 보자. 주제가 뭐야? 한 글자로. 한이래, 한. 자, 한은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가지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자, 이걸 네 글자, 무슨 갈등이라고 그래?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갈등을 일으킨다. 무슨 갈등? 야, 갈등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외적 갈등 말고 내적 갈등이지. 그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은 내적 갈등 때문에 발생을 한대. 맞냐? 그런데 예컨대 한은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자, 이거에 대한 예시로 두 개야. 자, 체념과 미련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하거나, 아니면 자책과 원망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하기도 한대. 얘들아, 잠깐만. 얘하고 서로 대립된 감정인 거 알겠지? 자, 얘하고 어때? 서로 대립된 감정인 거 알겠지? 그죠? 내신을 망쳤어. 어휴, 벼룩, 너 때문에 그래. 원망. 내가 잘못한 거지. 자책. 분명히 어때? 서로 다른 거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보기의 내용이 여러분 이거야. 자, 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오답 가볼게. 오답. 그러면서 우리 연습을 하나만 할게. 너희들 문학에서 우리 맨 마지막 5번이 이보개선문 중에서 5번 문이 뭐냐면 무조건 이보개선문. 선 4번. 선지는 무조건 둘로 쪼개야 돼, 문학은. 자,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우리 앞장을 잠깐만 다시 넘겨봐. 아까 풀었던 11페이지 넘겨서, 자, 11페이지 1번 답지 5번을 둘로 한 번만 쪼개봐. 아까 답이 5번이었지. 둘로 쪼개봐. 1번에 5번 답지를 둘로 쪼개면, 얘들아 포기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지금부터면 내년에 6월에 1등급 나와. 지금 4등급, 5등급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처음부터 나가는 건데. 자, 그럼 얘들아 5번 답지를 둘로 끊으면 보기를 읽지 않더라도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거 알아?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 왼쪽은 어때? 대비래. 근데 오른쪽은 뭐야? 자연과 인간이 통합이래.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자, 너희들 앞으로 약속해. 문학은 가급적이면 선지를 끊어. 둘로. 자, 거기에 나와 있는 2번 문제 다 둘로 끊어. 2번 문제 선지들 뒷장 넘겨서 다 둘로 끊어. 다 둘로 끊어. 끊어져 있어. 그래도 여러분 눈에 보이게 끊어.
자, 됐어? 자, 보아에서 끊기지.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봐. 이 앞에가 시의 내용이고 뒤에가 독자의 감상이지. 이해 가니? 그러면 설마 여러분 이런 거 되겠니? 1번 봐봐. 차마 있는 못 있는 것으로 보아. 얘들아, 시에 차마 못 있는다는 내용이 없어서 틀렸어. 설마 이렇게 되겠니? 아니, 시에 1번 답지가 차마 못 있는다는 것으로 보아인데 시에 차마 못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게 없어. 그러다고 틀리진 않겠지. 그렇게 누가 문제를 내. 초딩도 아니고. 자, 봐봐. 그러면 적지 마.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여기서 나온 거지. 봐. 얘는 분명히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독자의 감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니? 보기에서 나온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1번 공식이야. 1번 공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기가 뒤에 감상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 보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1번 공식이야. 됐어? 자, 그래서 1번 공식은 뭐냐면 화살표 이렇게 하고 자, 이게 보기에 부합하는지 자, 이거를 따지는 거야. 요거 잘 봐. 색깔. 자, 그러면 이제부터 5번 답지 봐. 5번 답지. 왼쪽 신경 쓰지 마. 오른쪽. 누나의 하는 홀로 가족을 떠나는 행위를 자책하고 있을 때 맺히는 것 같아. 얘들아, 자책 동그라미 쳐. 물어볼게. 야, 자책만으로는 한이 안 생기지. 왜? 자책이 있으면 세트로 뭐가 있어야 돼? 원망이 있어야 내적 갈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한이 생긴다고. 그럼 5번 답지는 보기의 기준에 안 맞지.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자, 5번 답지 말고 그러면 3번 답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틀린 거 알겠니? 뭐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체념만 있으면 안 되고 모두 미련도 있어야 되잖아. 콜? 자, 3번, 5번, 아웃. 뭐 4번은 뭐 워낙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안 할게. 자, 2번 답지 봐. 누나의 하는 의붓 어미와의 갈등. 그럼 얘는 내적 갈등이 아니라 외적 갈등이지. 아, 이해가 어떻게 푸는지? 자, 그러면 1번 답지 오른쪽 봐봐. 누나의 하는 죽어서도. 자, 영어 좀 쓸게. 죽어서도. 도는 인스파이트 오브. 아이 새끼들 못 알아듣네. 네버뜨리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럼 얘들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건 뭐야? 야, 죽었으니까 모든 걸 다 뭐 해야 돼? 체념해야지. 근데 오른쪽 동생들에 대한 미련. 어때?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내적 갈등이 생기겠지. 답 몇 번? 1번. 승훈 누나 있니? 없어? 동생 있어? 동생은 여자야? 남자야? 싸워? 안 싸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보다, 그치? 예. 나도 솔직히 말하면 좀 난 형하고 나하고 둘이거든? 근데 좀 남자들끼리는 자주 싸우잖아. 근데 나는 누나나 아니면 여동생이 있었으면 되게 잘해줄 텐데 형하고 나하고 한 학년 차이밖에 안 나. 한 학년. 그러니까 우리 형이 나보다 2살이 많은데 그냥 자랑이야. 내가 머리가 좋아서 7월생인데도 음력 7월생인데도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어. 그래서 2살인데 한 학년 차인데 우리 형이 중1 때 키가 165였거든. 근데 쌤이 중2 때 쌤이 중1 때 같은 나이지 쌤이 135였어. 키가 작았어. 쌤은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때 반에서 1번. 얘기했잖아. 제일 키가 작았다. 그러니까 둘이 다니면 무슨 형 동생이 아니라 삼촌 막 그랬어. 근데 우리 형이 얘기 안 했나? 별명이 왕발이야, 인천에서. 유명한 깡패였었어. 싸움을 되게 잘했어. 한때. 지금은 이제 맘 잡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거든. 근데 되게 유명한 깡패. 근데 나는 우리 형한테 한 번 빼놓고 맞은 적이 없었어. 대신 나를 누가 때리면 우리 형이 가서 가만 안 뒀어. 멋지지 않니?
그래서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누구한테 맞았던 기억이 없어. 왜? 한 번 맞으면 걔는 우리 형한테 죽어. 진짜로. 근데 유일하게 이제 한 번 맞았을 때가 지금도 뒤에 흔적이 있는데 쌤은 대신 키가 작고 힘이 약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셨어. 그래서 쌤은 6살 때 구구단을 다 외웠어. 6살 때. 똑똑한 거야, 이 새끼들아. 근데 우리 형은 잘생긴 얼굴과 등치하고 힘은 주셨는데 머리를 주지 않으셨어.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국민학교 때 내가 4학년, 5학년 때 우리 형 그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엄마가 앉혀놓고 최원준 앉아 구구단해요. 하고 난 옆에서 책 읽고 있고. 근데 구구단을 딱 하는데 엄마가 6, 7 딱 한 거야. 싫어요. 근데 우리 형이 6일은 6, 6이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아유 42 이런 거지. 그랬어 내가. 또 이게 아유 동생도 저렇게 잘하는데 뭐야 이렇게 혼났어. 좀 이따 또 5, 7 5일은 5대 35. 우리 형이 약간 이제 빡돌았겠지. 근데 나는 우리 형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게 우리 형은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어. 나를 되게 아껴했어. 근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나간 거야. 근데 형이 날 불러. 원영아. 그래서 웃으면서 왜? 그랬더니 너 아까 왜 그랬어? 그래서 뭐? 그랬더니 구구단 외울 때 왜 깐족됐냐고. 그래서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랬지. 근데 형이 이제 그때 내가 빡돌한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랬었어. 그랬더니 아까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었어. 뭐라 그런지 아니?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몇 시 몇 분 몇 초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말을 딱 했어. 그랬더니 우리 형이 아! 그러더니 나가더니 부엌에 들어가서 싫어요. F킬러하고 젓가락을 들고 와. 그때 내가 벼룩인 걸 알았나 봐. 그러면서 F킬러를 내 얼굴에 막 뿌려. 싫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을 거 아니야? 거기를 젓가락으로 등을 막 찍은 거야. 자국이 있어. 그래놓고선 이제 우리 형도 갑자기 그래놓고선 완전히 돌아버린 거지.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나도 울고 으아! 둘이 막 이렇게 울었지. 난 그렇게 그때부터 쌤이 정신이 이렇게 된 거야 얘들아. 멀쩡했었어. F킬러 맞으면 이렇게 돼 얘들아. 그때서부터 쌤 좌우명 중에 하나가 절대 깐죽대지 말자. 절대 깐죽대지 마. 특히 형한테 승우 안 그러지? 동생한테 F킬러 뿌리고 그러지 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자 여기 봐봐. 그런데 만약 1번 공식 가지고 안 풀릴 수도 있어. 왜? 5개의 답지가 다 보기의 기준에 부합할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는 근데 솔직히 시에서는 흔치 않아. 거의 보기를 가지고 답이 나와. 왜? 보기가 지문의 내용을 요약해 온 거니까. 자, 두 번째. 혹시 그렇지 않다면 뭐냐면 보세요. 두 번째는 자 이것으로 보아 예지. 자, 두 번째 공식이야. 그럼 얘가 근거고 얘가 이 근거를 바탕으로 내린 어때? 결론이잖아.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당연히 어때? 두 번째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되겠지. 자, 얘를 여러분 하나만 들어줄게요. 자, 얘를 하나만 들어줄게. 자, 아주 쉬운 예야. 한용운 씨의 님의 침묵이 나왔어. 근데 한용운 씨의 님의 침묵을 보면 그러나에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여기는 이미 간 슬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는 어때? 이미 온다는 믿음이 나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때? 믿음이 보인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답지에 시의 내용이 나오고 믿음이 이렇게 딱 나왔어. 여기 봐.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어때? 맞겠지? 근데 만약 여기에 나와 있는 앞의 내용이 이 뒷부분이 아니라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다 끌어 썼단 말이야. 그러면 1번 공식으로는 맞잖아. 근데 2번 공식이 안 맞겠지. 왜? 얘하고 얘는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지 않겠냐. 이해 가요? 제발 문학을 갬성으로 풀지 마. 문학도 독서처럼 확실한 루틴을 가지고 공식을 갖고 풀라고. 자, 너희들 9페이지로 넘어와. 10페이지로 넘어와. 자, 10페이지. 자, 1번. 운문 영역의 보기. 오늘 13페이지까지만 할 거야, 문학은. 자, 읽어볼게. 수능 초창기와 달리 최근에는 현대시와 고전시가의 오답률이 낮습니다. 물론 그건 EBS 덕분이기도 하지만 이해가지? EBS 연결되니까 보기 덕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작품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기를 통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밑줄 거. 먼저 보기를 통해 작품에 대한 힌트를 뽑아낸 후 여기까지만. 그 힌트를 근거로 작품을 분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도 보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답지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공식이야. 운문문학에서 보기 문제는 다음과 같이 풀도록 합니다. 자, 계속 밑줄. 보기는 작품을 이해하는 힌트입니다. 작품 독해 전에 먼저 읽고 난 후 시를 읽으며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풀도록 해. 얘들아, 시가 나오면 이게 세 번째 문제야. 얘부터 먼저 풀어. 얘부터. 나중에 이제 우리 실전 연습할 거야. 얘서부터 먼저 푸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밑줄. 보기형 문제를 풀 때에는 답지를 지문의 내용과 여기 봐. 독자의 감상으로 나눈 후 밑줄. 독자의 감상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기 보면서 해. 오케이? 자, 2번. 지문의 내용과 독자의 감상이 근거와 결론의 관계로 타당성 있게 연결되었는지. 중요한 건 1번을 먼저 쓰고 안 되면 2번으로 가. 왜? 이게 시간이 덜 걸리겠지. 그래서 위의 방법대로 풀 때, 문제를 풀 때에는 순서대로 접근하도록 하세요. 자, 밑에다가 미안해. 이거 그려야 돼, 얘들아. 한번 그려. 그려. 이쁘게 그려줄까? 대충 너희들이 더 이쁘게? 알았어. 너 민강이가 더 이쁘게 그려달라니까 그려줄게. 자. 지나가는 얘기를 하면 학교 내신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학교 내신 문학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지. 시주구. 다음 중 위시와 정서가 유사한 시는 뭐 이런 시들 있지. 그리고 답지에 시 주는 거. 그런 문제는 이제 수능에서 안 나와. 절대 그런 문제 내면 안 돼, 학교에서도. 좀 수능 띠까게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지. 자, 됐죠? 자, 그런데 12쪽에서 우리 글자 하나만 여러분 좀 단어 하나만 뜻풀이지 말고 넘어가.
12번의 2번 문제 2번 답지에서 변주라는 말이 있지, 변주. 자, 변주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자, 이 변주라는 용어가 요즘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자, 쉽게 말할게. 변주의 뜻풀이는 저거다. 자, 같은 의미를 살짝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자, 뭐 이게 뭐예요? 같은 의미를 살짝 다르게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원래 변주가 문학적인 용어는 아니야. 음악적인 용어거든? 알지? 근데 이게 이제 문학에서 선지로 굉장히 많이 나와. 여기서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변주가 뭐냐면 아주 쉽게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거. 보고 싶은 그대, 사랑하는 당신. 어때? 같은 말이잖아. 이해가요? 같은 건데 그 같은 걸 살짝 다르게 표현해. 자, 이런 걸 변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용어 여러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알았지? 자, 선생님이 고전 시가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 안 할 거야. 근데 자, 거기 13페이지 봐봐. 자, 안민영의 매화사가 있지. 자, 이거 거기에 나와 있는 시를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자, 정답률 69%. 자, 요 문제 지금서부터 풀어. 저기 스프링 교재 없는 사람이 경상이 또 둘 없지. 3명 갖다 줄게. 다 했어? 지연아? 됐어? 오케이. 자, 이거 해석하면 망하는 거야. 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봐. 이 닭대가리들아! 답지 끊으라 그랬잖아. 답지 둘로 끊어. 짧든 길든 여러분 끊는 연습해. 담배만 끊어야 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답지도 끊어. 미안하다.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쳐서. 자, 쌤이 담배를 고2 때 끊어가지고 자, 됐지? 검은고와 노래는 내 친구 우리 때 중2 때 우리 반이 64명이었어. 지금하고 달라. 64명 중에서 18명이 담배를 폈었어. 내 친구들 중에. 그래서 18명이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담배를 폈던 기억이 있는데 걸려서 뒤지게 혼났지. 그리고 선생님은 그네들하고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하고 고2 때 담배를 끊었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거의 다 끊었는데 한 친구가 못 끊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가 담배를 못 끊기로 야 너도 끊어라.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얘가 담배를 안 끊기 위해서 뭘 했냐면 지금도 그런 거 있나 모르겠다. 본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약처럼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불면 불어서 이렇게 풍선 나오는 혹시 그거 있었어. 그걸 걔가 불었어. 그러면서 걔가 그걸 하면서 담배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후 분 거야. 본드를. 그 본드가 이렇게 마약처럼 부는 본드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본드. 끊었어요 결국은. 근데 걔가 1년 동안 해악이 뭐였냐면 그거를 못 끊었어. 그거를 담배를 끊으려고 그걸 했는데 그거를 1년 동안 못 끊어가지고 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 몰라 어떻게 살았는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봐. 자 3번 문제 보기. 자 이 문제를 여러분 제대로 풀었으면 이 문장에서 딱 걸려야 돼. 자 보기 첫 번째 문장 밑줄 거.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됐니?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태도에는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 밑줄 거.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 자, 거기다가 A라고 적어. A. 자,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밑줄 거 매화의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자, B라고 적고 그 다음에 매화에 밑줄 거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자, C라고 적고 마지막으로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적인 태도. 자, D.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매화사는 잠깐만 이렇게만 감상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감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정답률 60%대야. 잘 봐. 1번 검은고와 노래는 매화가 불러일으키는 시흥을. 자, 시흥이면 A지. 풍류적인 요소는 뭐야? D지. 그러면 1번 답지는 A하고 D. 그럼 보기의 기준에 어때? 맞지? 자, 2번 잠들어 권할 때는 고조된 흥취를. 얘들아, 고조된 흥취는 뭐야? D지. 됐어?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이게 D인데 주의를 해야 될 건 흥취는 D에도 있지만 A에도 있지. 시흥. 흥하냐? 자, 그러면 2번 답지 얘도 A하고 D야. 자, 3번 답지 봐. 황혼월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심미적으로 감상하는 건 뭐야? 그치? 심미적으로 감상하는 건 C지. 그 다음에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매화는 당연히 자연이니까 얘는 A에 어때? C를 기본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자, 4번 답지 봐. 자, 자연물에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다라고 되어 있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A, B, C. 아, 일단 매화니까 A는 기본적으로 깔릴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어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보기 첫째 줄에서 뭐라고 했어요?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한 가지 태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태도. 어때? 다 A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태도를 했지. 자, 그런데 5번 답지 봐. 5번은 매화 이사를
뭐로만 감상해야 된다는 얘기니? 오로지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그러면 다른 거 없이 오로지 뭐에만? 시에만, 아니 미안해, 비에만 국한해서 감상하라는 얘기지. 자 얘들아, 5번 답지가 어떻게 하면 맞는 설명이 될 수도 있냐면 5번 봐봐. 봄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과 결부시켜 감상하여도 이러면 맞을 수 있겠지. 아니 내 말 이해 가니?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5번 답지는 보기 첫 번째 문장에 어긋나지. 왜? 이렇게도 감상할 수 있고 이렇게도 감상할 수 있는데 5번 답지 이렇게만 감상하래. 됐죠? 자, 그래서 3번 문제에 나온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숙제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자 뒷장을 넘겨봐. 이번에는 현대시하고 현대 고전시가 아니라 이번에는 소설이 나왔을 때 보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또 약간 달라. 됐죠? 요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자고. 자, 여기 잠깐만 봐. 자, 책 덮고. 자, 정리합시다. 자, 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시를 읽는 게 아니야. 뭐를 먼저 읽어? 보기를 먼저 읽는 거야. 보기를 보고 시에 대한 힌트를 뽑아낸 다음에 바로 보기 문제서부터 먼저 풀어. 자, 풀 때는 보기를 먼저 읽고 답지를 둘로 꼭 쪼개. 앞에는 시의 내용이고 뒤에는 독자의 감상이야.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뒤에 있는 감상이 보기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따지고, 그럼 거의 풀릴 거야. 그러면 만에 하나 답지가 보기랑 다 맞으면 그때는 앞뒤에 근거 결론 관계를 따져도, 물론 이때는 시를 봐야 돼. 그래서 얘네 둘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따지면 되는 거야. 콜. 됐죠? 오늘 배운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용어 중에서 하나 배워야 될 건 변주. 요거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문학 수업 여기까지 끝내자. 자,